생각을 빚다 초등수학 연구소입니다. 문장이 긴 수학 문제를 만나면 쉽게 포기하려는 아이들이 있죠. 이런 아이들의 속마음에는 어떤 심리가 숨어 있는 걸까요? 반대로 상위권 아이들이 문제를 읽고 해석할 때 어떤 비결이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응용 문제나 문제가 긴 문제를 어려워하는 건 국어의 독해력의 차이에서 나기보다는 문제를 읽는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은 글자를 빠르게 잘 읽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읽을 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읽는 습관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쉽게 포기하려는 아이들의 속마음부터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아이에게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문제 좀 꼼꼼하게 읽어봐 라고요. 그럴 때 많은 아이들은 눈만 동그랗게 뜨고 여전히 문제를 건성으로 읽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즉, 문제를 대충 읽고 나니 또다시 문제를 틀리거나 맞아도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마 입장에선 아이가 성의 없게 느껴질 수도 있고 집중을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답답하고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내 속을 들여다보면 상황이 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일부러 안 읽는 게 아니라 3줄 이상 넘어가는 경우 텍스트를 마주할 때 정보 처리 능력이 뇌에서 일시적으로 멈출 때가 있습니다. 왜 뇌가 일시적으로 멈출까요? 수학 문제는 아이들이 평소에 읽던 동화책이나 만화책 지문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죠. 동화책 같은 경우에는 인물의 감정과 줄거리의 흐름을 따라가면 되지만 수학에서 긴 문제는 문제 속에 있는 숨겨진 조건, 숫자의 의미, 단위, 그리고 최종적으로 구해야 하는 목적지까지 빽빽하게 읽혀 있는 정보의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이 정보의 덩어리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끊어 읽어야 할지 문장 전체가 거대한 벽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어려워하는 아이는 문장을 읽자마자 마음이 급해져 적당히 수식부터 써 내려가는 버릇이 있습니다. 반면에 수학을 잘하는 상위권 아이들은 문제를 읽을 때 특별한 행동을 보이는데요. 절대로 문제를 읽자마자 바로 수식을 쓰지 않습니다. 식을 세우기 전에 문제 속에 있는 정보를 눈에 보이게 나누어 정리하는 과정을 먼저 거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잘못된 대응 중 하나가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치면서 읽으라는 조언인데요. 물론 밑줄을 치면서 읽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보 처리 기준이 없는 아이들에게 밑줄을 치라고 하면 문제 전체의 줄을 그어버리거나 아무 의미 없는 숫자에만 밑줄을 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보와 관련이 없는 밑줄인데 이러한 밑줄은 오히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단점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책만 더 지저분해지고 정보는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할 게 있는데요. 엄마가 옆에서 문제 속에 나오는 A가 몇 개 있어, B가 몇 개 있어 라고 끊어서 읽어주는 건 아이가 생각해서 해야 할 것을 대신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건 장점보다는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위권 아이들은 문장이 길 때 문제를 어떻게 먼저 읽기 시작할까요?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이 문제를 읽을 때 가장 먼저 그리는 3가지 표시가 있습니다. 이 3가지 표시만 습관이 잘 되어진다면 아무리 길고 복잡한 심화 문제라도 스스로 정보의 실타래를 풀어낼 수 있게 되는데요. 특히
초등 저학년인 3, 4학년까지 이 세 가지의 표시를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시는 바로 조건의 경계를 가르는 슬래시 표시입니다. 문장이 길어지면 아이의 기억 용량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때 새로운 조건이 등장할 때마다 슬래시를 그어서 문장을 하나씩 토막을 내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철수가 사과를 5개 가지고 있고 영희는 철수보다 2개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 나올 때 철수는 사과를 5개 가지고 있고 끊어주면 되죠. 영희는 철수보다 2개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끊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슬래시를 치는 순간 거대했던 문제가 아이 눈에는 작은 토막 정보로 변하게 됩니다. 즉 시각적으로 과부하가 즉시 사라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표시는요. 주고받는 정보의 관계를 동그라미나 또는 화살표로 표시해 주는 겁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조건을 슬래시로 나눈 다음 이제 그 안에 핵심 주제에 동그라미를 치고 관계를 화살표로 이어주는 겁니다. 철수가 5개 가지고 있다. 동그라미. 영희는 철수보다 2개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 2개. 각각 동그라미를 치고 철수는 영희보다 2개가 더 적다고 했으니까로 표시해도 좋고 영희가 철수보다 2개가 더 많다라고 표시해도 좋습니다. 여기에서 영희는 철수 화살표 2개 또는 영희는 철수 더하기 2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건 습관을 길들여주는 겁니다. 텍스트로 되어 있던 문장제 문제가 눈앞에 그림처럼 재구성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는 이제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그림을 보면서 수학적 문제를 다루게 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표시는 중요하지만 의외로 많은 아이들이 놓치고 있는데요. 요건 집중해서 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종 목적지에 물음표를 표시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긴 문제를 열심히 풀어놓고 전혀 엉뚱한 답을 쓰는 경우가 있죠. 내가 지금 뭘 구해야 하는지 목적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인데요. 맨 마지막에 구하고자 하는 것에 커다랗게 물음표를 표시하게 해주세요. 답을 써 내려가기 직전 아이는 자연스럽게 이 물음표로 시선이 돌아가며 남은 사과의 개수를 구하는 거였지 하고 스스로 검증을 하게 됩니다. 세 가지 표시의 방법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장의 키워드마다 빗금을 그어주기. 두 번째는 동그라미나 화살표로 문제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세 번째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질문에 물음표를 표시하기. 이 세 가지는 아이의 성급함을 차분하게 바꾸는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즉, 문제의 정보를 요리하기 좋게 손질하는 시간을 벌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부터 아이가 문장제 문제를 마주했을 때 왜 제대로 안 읽어 이렇게 핀잔을 주는 것보다 한 줄씩 끊어서 빗금을 슬래시를 그어보게 해보는 겁니다. 이 문제의 마지막 목적지가 어디인지 확인하게 해주는 겁니다. 엄마의 질문이 바뀌면 아이의 행동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를 제어할 수 있는 자신감도 얻게 됩니다. 처음에는 문제집에 표시를 하며 읽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2개월만 꾸준히 시행하며 누적이 된다면 아이의 뇌는 굳이 손으로 표시하지 않아도 눈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근육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상위권 수학의 진짜 실력은 빠르게 답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의 구조를 파악하고 출제 의도를 읽어내는 능력에서 비롯이 됩니다. 오늘 아이와 수학 문제집을 함께 펼치고 기분 좋게 빗금 하나부터 구워보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아이와 엄마가 함께 성장하는 유익한 수학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